불타는 하늘 아래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불길은 점점 다가오고 매캐한 연기가 코끝을 찌르며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도로 위에는 피난 가는 차량들이 빼곡히 들어섰고 사이렌 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집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LA에 사는 평범한 가장 마이클 존슨입니다. 아내와 딸, 그리고 작은 집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왔는데 산불 하나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우리는 대피 명령이 떨어지자 급히 차에 올라탔고 이제 이 대형 스포츠 경기장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과 함께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만 해도 그래도 이곳이라면 안전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대피소의 현실은 상상과 너무 달랐습니다. 질서는커녕 혼란이 가득했고 사람들은 불안과 초조함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인 무리들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었습니다. 물품이 배급될 때마다 그들은 무리를 지어 앞줄을 밀쳐내고 한 사람당 하나씩 나눠주는 생수와 비상식량을 몇 개씩 가로채 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처음엔 모두 참고 넘어갔지만 점점 더 뻔뻔해지는 그들의 행동에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긴 줄 끝에서부터 고성이 들려왔습니다. 어이, 이거 우리 거야. 고개를 돌려보니 중년의 중국인 남성이 한 노인을 밀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힘없이 넘어졌고 주변 사람들은 놀라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의 손에 있던 작은 물병은 순식간에 다른 중국인의 손으로 넘어갔고 그들은 비웃으며 뒤로 빠져나갔습니다. 이봐요. 줄을 서시라니까요. 자원봉사자가 다급히 다가왔지만 중국인들은 태연하게 웃으며 우리는 피해자다. 우리가 우선이야 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점점 더 대담해지는 그들의 행동. 대피소 한쪽에서는 박스째 물품을 빼돌려서 은밀히 숨기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담요, 즉석식품, 심지어 휴대폰 충전기까지 그들의 손에 들어가면 좀처럼 다시 나오는 일이 없었습니다. 봉사자들은 어떻게든 통제하려 했지만 이들은 말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소란을 피우며 주변 사람들을 위협했습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던 한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린 어떻게 버텨야 하죠? 이곳에는 분명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인들 일부는 그런 절박함을 이용해 필요한 것 이상을 차지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약자들은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저도 딸의 손을 꼭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걱정 마. 우리가 서로 돕고 버틸 거야.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들의 탐욕스러운 모습에 이 대피소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루는 배급이 시작되기도 전에 중국인 무리가 배급대 근처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거 전부 가져가자. 누군가 소리치자. 그들은 서로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준비된 물품을 싹쓸이해 갔습니다. 봉사자들은 필사적으로 제지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생수상자가 바닥나고 간식들은 사라졌으며 충전기도 순식간에 동이 났습니다. 한 노인이 가까스로 남은 물병을 손에 넣었지만 중국인 한 명이 다가와 그것을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노인은 허탈한 표정으로 자리에 주저앉았고 저는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 가족은 어쩌지? 불안한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점점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 공평해야지. 이건 너무하잖아. 하지만 중국인들은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줄을 무시하고 자신들끼리만 물건을 독차지하며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을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어느 날 한 백인 남성이 참지 못하고 중국인들에게 따졌습니다. 너희만 피해자가 아니야. 우리도 똑같이 힘들어. 하지만 중국인들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우리 고생을 알아? 오히려 더 큰 소란을 일으켰고
봉사자들이 나서서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대피소는 침울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지쳐서 체념한 듯했고 일부는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내와 딸을 지키기 위해 더욱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러던 중 대피소 한쪽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몇몇 중국인들이 남은 비상식량이 보관된 장소 근처를 서성이더니 몰래 박스를 끌어당기려 했습니다. 누군가 이 광경을 보고 소리쳤지만 그들은 개의치 않고 물건을 챙겼습니다. 봉사자들이 달려왔지만 이미 물건은 절반 이상 사라진 뒤였습니다. 이대로라면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물자가 남아나지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점점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있었습니다. 일부 피난민들은 참지 못하고 불만을 표출했고 몇몇은 대피소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중국인들은 여전히 줄을 서지 않고 앞에서 물품을 쓸어 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팔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저는 조용히 아내와 딸을 감싸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대로는 안 될 거야. 뭔가 변화가 필요해. 그러나 과연 이 혼란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던 순간 대피소 입구 쪽에서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정리해야겠군요. 순간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검은 상의를 단정하게 차려입고 강렬한 눈빛을 지닌 한 남성이 배급대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짧게 다듬어진 머리와 단단한 체격, 흔들림 없는 걸음걸이는 마치 이곳의 혼란을 오래전부터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한인 커뮤니티에서 온 거 아니야?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남성은 침착한 태도로 배급대 앞으로 다가가더니 무질서하게 뒤엉켜 있던 줄을 차분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에릭 박입니다. 한인 커뮤니티에서 이곳을 돕고 있습니다. 그의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대피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순간 여기저기서 기대와 안도의 한숨이 섞여 흘러나왔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람들은 희망을 품기 시작했죠. 하지만 여전히 중국인 무리들은 배급대 주변에서 물품을 쓸어 담으며 제멋대로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중국인이 줄을 무시하고 앞으로 나서더니 에릭과 마주섰습니다. 우린 피해자야. 우리에게 먼저 줘야 하는 거 아니야? 에릭은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고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중국인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비웃었습니다. 질서 웃기지 마. 우리가 이렇게라도 안 하면 아무것도 못 얻어. 에릭은 조용히 그를 응시하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곳은 함께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나누지 않으면 모두가 힘들어집니다. 그의 확고한 태도에 중국인 무리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이내 다시 물품을 챙기기 위해 난리법석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봉사자들은 당황하며 중국인들을 제지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죠. 한 중국인은 봉사자가 건넨 물품을 순식간에 빼앗았고 그 장면을 지켜보던 사람들의 얼굴에는 경악과 분노가 스쳤습니다. 그 순간 에릭이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개씩만 받아가세요. 모두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중국인 무리 중 한 명이 에릭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뭔데 우릴 막아? 하지만 에릭은 흔들림 없이 그의 팔을 붙잡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질서를 지킵시다. 주변 사람들은 숨죽이며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묵직한 침묵 속에서 중국인은 결국 움켜쥐고 있던 물품을 내려놓았고 사람들은 조용히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줄이 정리되긴 했지만 중국인 무리들은 여전히 불만이 가득한 눈빛으로 배급대 주변을 서성였습니다. 에릭은 그런 그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모두가 힘들지만 함께 나누지 않으면 버틸 수 없습니다. 그의 말에 일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적대적인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저 에릭 박이라는 분, 대단한 분 같아. 저는 가만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 뭔가 달라지고 있어.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야. 대피소는 조용해졌지만 저는 여전히 긴장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또다시 문제의 조짐이 보였습니다. 중국인 몇 명이 몰래 배급대 근처에서 주위를 살피며 상자 몇 개를 끌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직도 이러고 있나? 그때였습니다. 에릭 박이 조용히 다가왔고 가만히 물품을 들고 나가려던 중국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이곳은 모두가 공평하게 나눠야 하는 곳입니다. 에릭의 단호한 태도에 중국인은 움찔했지만 곧 다시 반발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린 살아남아야 해. 어차피 남는 거잖아. 그 순간 에릭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함께 살아남아야 합니다. 에릭의 태도는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었고 일부 봉사자들은 그의 행동을 보며 용기를 얻은 듯했습니다. 곧 몇몇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에릭의 곁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돕기 시작했습니다. 줄을 선 사람들 사이에서도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저 사람 덕분에 한결 나아졌어. 우리도 조금 더 인내해야겠지. 그러나 여전히 몇몇 중국인들은 불만스러운 얼굴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을 품에 안고 아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이 완전히 해결되려면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희망이 생겼어. 이제 에릭의 존재는 대피소 안에서 점점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중심으로 움직이며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평화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요? 에릭 박의 등장 이후 대피소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듯했습니다. 배급대에는 길게 줄이 늘어섰고 사람들이 차례를 지키려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 역시 아내와 딸과 함께 차분히 줄을 서서 물품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뭐야? 왜 한국 사람들은 더 많이 받아가는 거야? 갑자기 뒤쪽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한 백인 남성이 불만스러운 얼굴로 봉사자들을 향해 항의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점차 동조하며 웅성거렸습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기다렸는데 정작 필요한 물건은 다 떨어졌어요. 봉사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닙니다.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일부 물자가 빠르게 소진되다 보니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아니, 봐봐. 저쪽 한국인들 원하는 건 다 받아갔잖아. 저는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에릭과 봉사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돕고 있는데 이런 오해를 받다니. 그러나 그들의 의심은 쉽게 풀리지 않았고 일부 사람들은 한국인들을 향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에릭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곳에서는 누구도 차별받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힘든 상황 속에서 서로 도와야 합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누구도 불공평한 대우를 받지 않습니다. 에릭의 단호한 태도에 일부 사람들은 머뭇거렸지만 여전히 불신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팽팽해졌고 마침내 작은 실수가 오해를 더욱 키우는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기, 왜 저 사람은 2개를 가져가? 어느 한인 봉사자가 서류를 정리하다가 실수로 물품을 중복 배급한 장면이 목격된 것입니다. 순간 대피소 안의 분위기가 급격히 험악해졌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봐, 우리 말이 맞았잖아 라며 소리치기 시작했고 중국인 무리들까지 그 틈을 타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역시 한국인들은 자기들끼리만 챙기는구먼.
저는 아내와 딸을 감싸 안으며 불안한 시선으로 주위를 살폈습니다. 이제는 대피소 전체가 적대적인 분위기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에릭 박이 다시 나섰습니다. 잠시만요. 그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손을 들어 보이며 모든 이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방금 실수는 저희 측의 문제였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즉시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에릭은 봉사자에게 물품을 다시 걷어들이게 했고 실수를 인정하며 사과했습니다. 그의 솔직한 태도와 신속한 조치에 일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는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노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이분들 아니었으면 전 어떻게 했을지 몰라요. 순간 대피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노부인의 말에 조용히 공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에릭 박은 직접 배급줄을 다시 정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물품이 돌아가도록 철저히 확인했습니다. 그는 일부 피난민들과 직접 대화하며 그들의 어려움을 경청했고 차츰 분위기는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 무리들은 여전히 배급대를 노리며 슬금슬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주시하며 아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 분명 또 뭔가 꾸미고 있을 거야. 아내는 불안한 얼굴로 딸을 꼭 끌어안았고 저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대피소 안은 평소보다 조용했지만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조금씩 에릭을 신뢰하기 시작했지만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의 존재가 대피소의 희망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조금씩 에릭을 신뢰하기 시작했지만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의 존재가 대피소의 희망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중국인 무리들은 여전히 대피소 곳곳을 서성이며 빈틈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배급대 앞에서 줄을 지키는 듯 하다가 봉사자들의 눈을 피해 물건을 슬쩍 가져가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불안해했고 다시 혼란이 시작되는 건 아닐까 걱정이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봐, 저 사람들 또 물건 훔쳐가고 있어. 누군가의 외침에 사람들은 일제히 배급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몇몇 중국인들이 상자를 들고 도망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봉사자들이 달려가 막으려 했지만 그들은 무리를 지어 강하게 밀쳐내며 난폭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때 중국인 무리의 우두머리가 소리쳤습니다. 비켜, 우리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그는 비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이봐, 여긴 미국이지만 잊지 마라. 우리는 대국의 국민이고 너희 한국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 발밑에 있는 속국일 뿐이야. 감히 우리를 막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그의 말에 주변 사람들은 경악했고 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시대착오적인 말이야? 아내는 딸을 꼭 끌어안으며 두려운 눈빛으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에릭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 낡은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다니 안타깝군요. 이곳에서는 그런 오만함이 통하지 않습니다. 중국인은 코웃음을 치며 주먹을 불끈 쥐고 에릭을 위협했습니다. 너 따위가 뭘 할 수 있는데? 태권도? 그런 건 중국 무술 앞에선 아무것도 아니야. 그 순간 에릭은 빠르게 몸을 낮추며 그의 공격을 피했고 순식간에 그의 팔을 붙잡아 제압했습니다. 중국인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에릭의 힘 앞에서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이어서 에릭의 날렵한 발차기가 허공을 가르며 중국인의 가슴을 정확히 강타했습니다. 쿵! 중국인은 그대로 바닥에 나가 떨어졌고 주변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이 숨죽이며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에릭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그들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곳에서는 함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탐욕과 욕심은 설 자리가 없어요. 다른 중국인들이 움찔거리며 주춤했지만 에릭은 흔들림 없는 태도로 말했습니다. 물건을 내려놓고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그의 단호한 기운에 눌린 듯 중국인들은 하나둘씩 물품을 내려놓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누군가가 힘찬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잘했어, 에리. 한 백인 남성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가 없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경찰이 도착했고 무리를 지어 문제를 일으키던 중국인들은 하나둘씩 체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에릭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날 이후 대피소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질서를 지키며 서로 돕기 시작했고 한인 커뮤니티의 도움을 받으며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에릭은 여전히 묵묵히 봉사하며 사람들을 도왔고 이제는 많은 이들이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한 중국인 가족이 조심스럽게 에릭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일부가 문제를 일으켜서 우리도 함께 돕고 싶어요. 에릭은 따뜻하게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산불 진압률이 30%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상황은 여전히 심각했습니다. 일부 지역 주민들은 대피소를 떠나지 못한 채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고 저희 가족 역시 아직은 이곳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저는 가족들과 함께 짐을 정리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언제쯤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에릭은 저를 바라보며 희망 어린 미소로 말했습니다. 분명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겨내고 있으니까요. 차에 올라 떠나는 일부 피난민들을 바라보며 저는 딸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우리도 곧 돌아갈 날이 오겠지? 딸은 희망 어린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범했던 일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낯선 이들과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서로의 손을 잡으며 버틴 이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에릭 박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흔들림 없이 대피소의 중심을 지켜냈습니다. 태권도의 정신을 몸소 실천하며 모두에게 질서와 희망을 심어준 그의 헌신은 이곳을 지옥이 아닌 하나의 공동체로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그를 통해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지 다시금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겠지? 누군가를 돕고 서로 의지하면서 말이야.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도 이곳에서 배운 걸 잊지 말자. 딸이 조용히 제 어깨에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아빠, 나도 나중에 사람들이 힘들 때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리고 태권도도 배워보고 싶어. 그 말에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힘든 시간이 우리에게 준 교훈은 단순한 생존, 그 이상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서로를 지키며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그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서로를 도울 때 가장 강해진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한국인의 강인한 정신과 뜨거운 단결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서로를 돕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진정한 힘인 것 같습니다. 세계 어디에서든 한국인의 따뜻한 정과 굳건한 의지는 그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런 정신을 가진 우리 대한민국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